오케이. 따봉 구독 please. 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의 제이입니다. 오늘도 제고잉 솔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 와이프 앤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앤이에요. 아이고, 오늘은 제가 영어를 어떻게 이 수준까지 발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보통 많은 분들이 습관법 식으로 전수를 하시는데, 저도 사실 비슷하게 습관법으로 접근을 할 건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꼭 이 영어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영어 잘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주 많은 이유가 있는데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나라들도 사람들 보면은 유럽에 뭐 프랑스나 독일 가도 그 사람들은 영어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영어가 왜 필요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영어를 어떻게 잘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관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영어에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되죠. 내가 낚시를 좋아한다고 뭐 낚시에 관심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영어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그러기는 힘들죠. 이게 우리나라 교육상 영어를 이렇게 학문으로 배우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생활에 임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두고 싶고요. 뭐 서론 너무 길게 하면 지겨우니까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잘 못했고요. 군대를 갔다 와서 미국 어학연수 가서 정말 많이 배웠죠. 어디서 배웠어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어학연수를 했습니다. 어학연수를 했을 때도 거기서 제가 얼마나 영어를 못하는지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영어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늦게부터 영어를 공부했음에도 상당한 수준에 있거든요. 제가 뭐 진짜 영어 전공하시는 분들이 보면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전혀 전공하지도 않았고 제가 영어를 상당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쁜 와이프도 영어로 제가 꼬셔서 예, 결혼하게 됐죠. 맞죠? 아마도요. 제가 아는 한국 사람들 중에서 오빠가 제일 영어 잘해요. 제일 잘해요. 제가 영어 실력을 어떻게 향상시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영어를 습득할 때 제 주변에서 있는 영어 컨텐츠에서 많이 이렇게 습득을 하거든요. 뭐 미드를 본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그리고 뭐 주변에 외국인들하고 얘기하는 동안 습득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제가 듣습니다. 표현을 들으면 그거를 저는 처음에 절대로 단어로 분해하지 않거든요. 많은 한국 분들이 실수하는 게 우리나라 교육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표현을 배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걸 이렇게 나눕니다. I want to see you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I want to see you 이렇게 해서 그 문장의 구조를 전부 다 이해하고 그러면 내가 I want to see you 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그러질 않았어요. 작은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영화를 보는데 어떤 주인공이 사람을 잘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I thought you were someone els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자막에 사람 잘못 봤네요 였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영어도 잘 못했고 듣기로 영어를 자를 능력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모호하게 I thought you were someone else 이거를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뒀어요. 그 표현을 그렇게 이해하고 실생활에 제가 쓰거나 아니면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린 공부 방법에 적용을 시켰답니다. 자, 그래서 표현을 이제 청크라고 부를 겁니다. 청크가 무슨 뜻이죠? 덩어리. 네, 청크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들으면 그걸 청크로 인식을 해서 습득하는 편이거든요. 그럼 그 청크를 제가 어디서 얻느냐? 많은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한 미드를 10번 보세요. 10번 봐가지고 들릴 때까지 들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방식을 제가 누구한테 추천을 해준 적은 또 있어요. 제가 깨닫기로는 그게 정말 힘든 방법이에요. 나쁜 방법이란 뜻은 아니고요. 똑같은 에피소드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아는데 그걸 10번 본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좀 지루해요. 예. 그리고 그럼 한국 자막 없이 미드를 한 시즌을 다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와,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모르는데 그걸 한 시즌 다 보는 것도 그것도 고통스럽거든. 재미없겠어요. 재미없지. 그 방법을 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영자막 한국 자막 같이 있는 것도 좋고 한국 자막이 있어도 좋은데 미드를 보면서 내용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걸 배우게 되냐면 이건 관심이 전부 다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영어 컨텐츠를 봤을 때 캐릭터가 있을 겁니다. 어떤 배우가 그 캐릭터를 연기를 하면 그 특성 때문에 그 캐릭터가 비슷한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씁니다. 맞아요. 이 사람이 자꾸 내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이 상황이 되면 똑같은 말을 쓰더라. 그럼 그거를 내가 자 초단위로 듣기 해서 그 문장을 포막을 내서 분석을 한 게 아니라 전 이렇게 청크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I thought you were someone else 이렇게 하면 사람을 잘못 봤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영어 콘텐츠를 보시면 상황이랑 표현이랑 한 번만에 우리가 알아차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분명히 자세히 보면 한 캐릭터가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맞아요. 표현을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럼 그걸 잡으시면 그거를 청크로 이해해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신감을 가져라인데 이건 뭐 누구든 말씀하시는 거고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또 말씀을 하는데 자, 사람들이 샤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샤이하지 말라는 얘기가 의미를 전달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샤이해서 사람을 피하지 마라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샤이하다는 거는 내가 내 자신감이 없어서 정확한 영어를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막 I want to go home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짚고 넘어갈 거거든요. 자기가 영어가 틀렸을까봐 소리도 죽고 그렇게 되는 게 문제인데 크게 천천히 말하세요. 제가 아는 친구 한 명이 항상 그게 안 말해서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같이 얘기하는 거 짜증나요. 들으신 것처럼 한국 분들이 틀릴까봐 겁나고 이 사람이 나를 바보로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겁나서 그래서 작게 얘기해서 내 틀린 점을 못 보고 넘어가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게 전데 빨리 얘기하면 잘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빨리 얘기합니다. 처음 이렇게 어떤 맥주 브랜드 하나가 쿠얼스 라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처음 배우고 바에 갔어요. 바에 가서 시키는데 쿠얼스 라이트 이렇게 하니까 이해 못해요. 바텐더가 정말 한 10번을 물어본 것 같아요. 아이 뭐 달라고 막 이렇게 성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내 친구가 그렇게 빨리 얘기하면 누가 알아듣겠니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콜슬라이 너무 맛없어서 왜 마셨어요. 콜스 라이트 너무 맛없어서 그거 왜 시켰냐 묻네요. 정확한 문법으로 말을 하는 것도 분명히 좋은 인상을 심어주겠지만 내가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작게 얘기해서 이해를 못하거나 너무 빨리 얘기해서 이해를 못하면 듣는 사람 짜증나거든요. 이해 못하면 진짜 짜증나요. 그러니까 안 들리거나 빨리 얘기해서 이해를 못하면 짜증이 나거든요. 그럼 짜증난 상대를 보면 더 주눅듭니다. 뭐라고 했지? 문법이 약간 이상한데 라는 반응은 차리기가 어려워요. 너무 작게 얘기하거나 너무 빨리 얘기했을 때 못 알아들으면 짜증이 보여지고 그러면 더 주눅들게 됩니다. 지겹게 사람들이 듣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건 영단어인데요. 진짜 영단어는 방도가 없습니다. 제가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영어 컨텐츠에서 청크를 듣게 되고 그거를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되면 구조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I thought you were someone else 였는데 나중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사람을 잘못 봤어요. I saw you wrong 이렇게 직역이 되잖아요. I saw you wrong은 전혀 틀린 말이잖아요. 그러면 I thought you were someone else 이거를 너를 잘못 봤어요로 이해를 하고 조금씩 계속 쓰다 보면 I thought 내가 그런 줄 알았네 해서 you were 그럼 과거로 해야 되겠네 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단어를 배우게 됩니다. 저도 상당히 어휘가 좋은 편입니다. 근데 저는 단어 공부를 안 해요. 그런데 어려운 단어들이 굉장히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제 영어의 제일 단점이거든요. 영어 단어는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따로. 요즘에 앱 잘 나오니까 앱으로도 공부하셔도 되고 제가 토익 공부를 1도 안 하고 토익을 쳤을 때 800점이 나왔습니다. 좋은 점수예요. 좋은 점수는 라고 하긴 좀 애매하죠. 토익 책을 한 권을 샀어요. 단어 위주로만 딱 공부를 하고 제가 940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단어 외에는 별다른 영어보다는 제가 했던 것처럼 영어에 관심을 가지고 표현을 익히고 그래서 구조를 알게 되는 게 엄청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제 영어 쓸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문제가 뭐냐면 한국 사람한테 영어를 쓰는 게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불편해요. 네, 아직도 우리 불편해요. 한국 사람들이랑 영어 안 써요. 저는 아직도 엄청 불편합니다. 한국 사람한테 영어 쓰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요번에 한국 여행 갔을 때 카페에 있는데 어떤 여자분들 두 분이서 100% 한국 분인데 두 분이서 영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잘하진 못했어요. 두 분 다 굉장히 못했어요.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멋있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국 사람들끼리라도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이세요. 책으로 해서 야, 너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단어 외워와요. 아니면 연습해 오세요. 뭐 이런 것보다도 집에 가서 영어 컨텐츠들을 이렇게 보고 내 주변에서 습득할 수 있는 영어 표현을 갖고 와서 둘이서 만나서 일상 대화를 하세요. 둘 다 완전히 이해는 하질 못하더라도 쓰라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누군가 그 표현을 썼다면 100% 정확하진 않아도 내가 생각했던 의미랑은 어떻게든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도 그 표현을 같이 쓰면서 언젠가 검증을 받게 되면 조금 누군가 고쳐줄 수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많은 확률로 똑같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랑 만나서 자기가 배운 표현들을 뽐내기 같은 걸 하는 거지. 대화가 제일 중요해요. 네, 대화가 중요해요. 외국인 없이 공부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건 뭐 제 방법인데 뭐 다른 분도 이런 말씀 하시는 수도 있는데 저는 영어로 사고 연습을 합니다. 사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be supposed to라는 표현을 배웠어요. 20대 중반에 처음 들었어요. 전 영어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그래서 그걸 처음 들었는데 정말 신기한 거예요. 외국인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우유를 냉장고 밖에다가 놔뒀었는데 Milk is supposed to be in the refrigerator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표현이 너무 재밌어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밖에 음식이 뭐 있어서 냉장고에 넣을 때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Eggs are supposed to be in the refrigerator.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귀엽다. Kimchi is supposed to be in the refrigerator. Then if we don't, it's gonna 냄새 get. 너무 나요. 컨텐츠를 배우고 사고를 내 일상에 적용을 해서 연습을 하게 되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언어는 방백적인 사용과 반복적인 관찰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쓰지 않는데 아는 단어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거 어떻게 아느냐? 분명히 교육을 받아서겠죠. 근데 교육을 받아서도 그렇지만 계속 관찰을 하면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쌓이는 거거든요. 예,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고 제가 영어 강사도 아니고 제가 막 영어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장황하게 할 수도 없고 무슨 에피소드를 나눠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하거든요.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영어 공부법이라기보다는 습관론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그런데 뭐 어떤 공부가 안 그렇겠어요. 과학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물을 마시면서 이 온도에선 밀도가 가장 낮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국의 교육 체계가 나쁜 거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해요. 아이들이 한 문제 차이로 더 나은 인생, 조금 덜 나은 인생 요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한 문제 차이로 이 아이 인생이 망칠 수도 있을 만큼 경쟁이 치열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엄격하게 사람들을 평가해야 되는 사회고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주관이 개입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교육은 정말 시험 위주로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 교육 체계를 욕할 수가 없습니다. 욕하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영어 교육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팔굽혀펴기를 매일매일 열심히 해서 우리 근력이 강해지는 것처럼 영어 실력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연습을 해서 늘려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영어 공부를 모든 공부가 또 비슷하겠지만은 공부를 조금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바로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공부해서 얻는 정보를 조금씩 모으다 보면 그게 하나의 정보 덩어리가 돼서 레벨업을 하게 됩니다. 테트리스를 생각하면 비슷한데요. 블럭을 하나하나 쌓아가게 되고 하나하나 쌓아가게 돼서 한 열을 다 맞추면 열이 딱 깨지면서 스코어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보를 하나하나 모을 때 우리가 그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스코어를 많이 얻을 때가 가장 많은 스코어
스코어랑 관계없는 블럭들을 많이 쌓아서 마지막 이렇게 큰 작대기 하나를 넣었을 때 가장 큰 스코어를 얻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정보를 하나하나 모아갈 때 직접적인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그 정보가 우리 미래에 도움이 되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그래서 언젠가 그 긴 막대기가 나와서 우리가 레벨업을 하게 된다면 내가 알아보기 전에 주변에서 먼저 알아봐 줄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요. 오늘 제가 와이프를 불렀는데 말씀 많이 같이 못 나눈 점 죄송합니다. 다음에 많이 얘기할게요. 네,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 오케이, 끝.